남편은 늘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섰다. 오전 8시 정장 차림으로 나를 향해 습관처럼 말한다. 점심은 챙겨 먹고.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처음엔 그 말 속에서 따뜻함을 느꼈지만 언제부턴가 그건 의례적인 인사처럼 들렸다. 그는 바빴고 나는 집 안에 남겨졌다. 아이는 없었고 직장도 그만둔 지 오래였다. 집 안에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만 남았다. 처음엔 그런 고요가 편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고요가 나를 서서히 삼켰다.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는 날이 이어졌다. 거울 속에 나는 점점 표정이 없어졌고 누군가와 눈을 맞추고 싶다는 단순한 욕구가 생겼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존재를 확인받고 싶은 갈망이었다. 그런 내게 그 사람은 우연처럼 다가왔다. 처음엔 아무것도 아니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으로 아침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평범한 남자였다. 인사를 나눈 건 몇 번 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내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 짧은 순간이 내 하루의 유일한 대화였다. 그때는 몰랐다. 그 눈맞춤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꿀 줄은. 그날도 남편은 평소처럼 출근했고 나는 청소기를 들었다가 멈췄다. 창문을 열면 마주 보이는 맞은편 베란다에 그 사람이 서 있었다. 그는 웃으며 인사했고 나도 모르게 손을 흔들었다. 그게 시작이었다. 처음엔 단순히 마주치는 인사였고 며칠 후엔 짧은 대화로 이어졌다. 오늘 날씨 좋네요. 요즘 조용하시네요. 이런 사소한 말들이었지만 그 짧은 대화가 내겐 하루의 생명줄 같았다. 나는 점점 그 시간이 기다려졌다. 남편이 출근한 뒤 커피를 내리고 창문을 열어두었다. 혹시 그가 나올까? 혹시 인사를 건넬까? 어느새 내 하루의 리듬은 그의 출현에 맞춰져 있었다. 그와 나는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었지만 마치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 같았다. 그는 나보다 조금 나이가 많았고 퇴직 후 혼자 지내는 듯했다. 아내와는 오래전에 헤어졌다고 했다. 그의 말투는 차분했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남편이 내 말을 흘려듣는 것과 달리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반응했다. 그 차이가 너무 컸다. 나는 그에게서 따뜻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이유는 몰랐다. 아니,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것이 선을 넘어서는 감정이라는 걸. 그러나 그때의 나는 그것이 잘못이라는 걸 애써 부정했다. 그냥 이야기 상대일 뿐이야. 그렇게 합리화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그 사람과의 대화는 점점 길어졌다. 처음엔 창문 너머로 인사를 하던 것이 이제는 카페에서 마주 앉는 일로 바뀌었다. 그는 나를 편안하다고 했다. 나 역시 그와 있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다. 남편과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다. 그는 늘 피곤했고 나는 그 피로에 말을 걸 수 없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물었다. 요즘 뭐 하고 지내? 순간 숨이 막혔다. 아무 일도 없다고 말했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무 일도 없다는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남편은 눈치를 채지 못한 듯 무심히 밥을 먹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문에 비친 달빛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따뜻했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몰려왔다. 그 모순된 감정이 나를 잠식했다. 나는 매일 스스로를 설득했다. 난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외로워서 그런 거야. 하지만 그럴수록 내 마음속의 균열은 깊어졌다. 그 사람은 점점 더 다정해졌고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리고 나는 돌이킬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었다. 그날도 남편은 여느 때처럼 출근했고 나는 창문을 열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하루가 길게 느껴졌다. 괜히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오후가 되어서야 그가 전화를 걸어왔다. 오늘은 나가볼까 해서요. 혹시 커피 한 잔 괜찮을까요? 그 말에 머리가 복잡해졌다. 만나면 안 된다는 생각과 보고 싶다는 마음이 동시에 밀려왔다.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나도 모르게 집을 나섰다. 작은 카페 구석 자리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다. 그는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요즘 얼굴이 어두워 보여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났다. 이유를 설명할 수도 없었다. 단지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 순간이 너무 따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이건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다. 이미 선을 넘어버린 감정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남편의 얼굴을 보며 마음속으로 수없이 외쳤다. 미안해. 하지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됐어. 내 안에서 두 사람이 싸웠다. 한쪽은 죄책감이었고 한쪽은 그리움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내 휴대전화를 보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조용히 묻는다. 이 사람 누구야? 그 순간 내 세계가 무너졌다. 변명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눈물이 먼저 흘렀다.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내일 나가 있을게. 그 말은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는 뜻이었지만 내겐 이별의 선언처럼 들렸다. 그날 이후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냉장고 속 반찬은 그대로였고 집안은 차가워졌다. 나는 매일 그 사람의 연락을 받았지만 답하지 않았다. 이제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와의 시간은 달콤했지만 남은 것은 허무뿐이었다. 나는 하루 종일 집안을 돌며 생각했다. 왜 나는 그토록 외로웠을까? 왜 그 외로움을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채우려 했을까? 그 답은 단순했다. 나는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의 불안, 나의 외로움, 나의 공허함을 단 한 번도 진심으로 꺼내놓은 적이 없었다. 그저 참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침묵은 사랑이 아니라 벽이었다. 그 벽을 사이에 두고 우리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다.
남편이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현관문이 열렸다. 그는 지쳐 보였다. 말없이 신발을 벗고 들어와 식탁에 앉았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말했다. 생각해봤어. 나도 잘못이 있더라.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는 이어 말했다. 당신이 그렇게 외로웠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 그 말이 내 마음을 무너뜨렸다. 나는 울며 사과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같은 방에서 잠을 잤다. 그러나 그 사이의 공기는 차가웠다. 용서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우리는 여전히 같은 집에 살았다. 겉보기엔 예전과 다르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다. 남편은 예전처럼 많은 말을 하진 않았지만 가끔은 미소를 지었다. 나 역시 노력했다. 아침마다 그가 출근할 때 문 앞까지 배웅하며 말했다. 오늘도 조심히 다녀오세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점심 챙겨 먹고 그 말이 다시 따뜻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그 사람과의 인연은 완전히 끊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마음이 차분해졌다. 그 사람은 내 외로움이 만든 그림자였다는 걸 이제는 안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걸 채우는 방법은 선택의 문제였다. 나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하지만 그 잘못이 나를 다시 돌아보게 했다. 나는 남편에게 편지를 썼다. 당신이 출근한 사이 나는 나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찾으려 합니다. 당신의 곁에서. 남편은 편지를 읽고 말없이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의 온기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다. 그 후로 나는 다시 집 안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시계 초침 소리, 창문 너머 새소리, 그리고 남편의 발소리. 그것들이 내 일상의 음악이 되었다. 외로움은 여전히 찾아오지만 나는 이제 그 외로움과 싸우는 법을 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짐한다. 다시는 마음의 문을 잘못된 방향으로 열지 않겠다고. 사랑은 때로 우리를 흔들지만 진심은 결국 돌아오는 길을 찾는다.